자,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식당의 두 분 공동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윤 PD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째 박영식 우리 에디터는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또 봤습니다. 예, 전당대회 또 열심히 중계했습니다. 네. 아유, 한 7, 8시간. 예, 7시간 정도 생방송 했었는데. 예. 근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뭐 파리 올림픽도 아니고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민주당원이십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예,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필요한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현장 가서 취재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아하. 일단 생중계를 중계해 보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느껴봤는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또 나오다 보니까 진짜 야, 이게 대단하구나. 이 유권자들을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나구나. 큰일 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 해보죠. 자,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일단은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고 85.4%. 지난번에가 70.7인가 그랬는데요. 네. 85.4. 이거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뭐 아주 강력한 역사상 민주 진보 계열 이 정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제 당 대표가 탄생했다. 네. 김대중 총재 시절에는 뭐 이제 대통령이 총재를 당의 대표를 맡아던 네. 시절이니까 2000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 4월 13일에 이제 총선을 치르는데 네. 그때 너무 이제 그 뭐랄까 일찍 좀 선거 기간이 찾아오다 보니까 당 체제 정비도 좀 어려웠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선거에 승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만약에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좀 달라진 것은 1기 지도부와 2기 지도부가 색채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완전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완벽하게 친명 계열로 다 꾸려진 건 아니었었고 네. 이번에는 뭐 색채 자체가 다 친명이라고 봐야 되니까 전원 친명이라고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당의 운영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영수회담에 대한 제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회담 제한 이런 내용들도 어제 이제 나와서 아마도 앞으로 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더 막강하게 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조금 걱정될 만한 부분은 네.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좀 묶여 있었던 것도 맞고요. 지금 재판 일정도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정부 차원의 일종의 정적 탄압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될 거다. 이게 뭐 없을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좀 순진한 생각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면서 민주당 차원에 어떻게 또 이 방어를 해야 될지 그런 대목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죠. 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예, 뭐라니요? 뭐 어떤 하고 거요? 있어요? 저요? 뭐 하고 있어요? 제가요? 예, 국민들께서 긴급한 국가 과제를 산적한데 정치는 뭐 하고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민주당의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야, 한동훈 대표도 우리 특검 도입을 전제로 열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힘으로 이 퇴행과 파괴를 반드시 막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좀 역시 무게가 있으시네요. 이미 이제 당 대표가 다시 연임될 거를 이미 다 알고 이제 뭐 그 정도로 멘트를 이미 작성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 어제. 예의가 없어요. 예, 갑자기요? 왜 또 얘기가 없어요?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 당원이 뽑아준데 어떻게 예측합니까? 예의가 없어. 김두관. 득표율 12.12 나왔습니다. 네. 학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12 고맙습니다. 12. 끝까지 12 이러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요 현충원에 좀 참배를 먼저 하고 그렇죠. 나중엔 또 이분을 만날까 합니다. 누구요? 안녕하십니까. 선글라스? 갑자기. 선글라스 쓰신 이유는 제가 좀 얼마 전에 안검하쇼 그 샹커부 수술을 받아서 예.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아무튼 우리 명문정당 민주당 아니겠어요? 두 분 명문 정당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원래는 문명정당이었는데 네, 대통령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명문이 맞습니다. 명문이 맞습니다. 이제.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만나서 얘기하고 또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얘기해야죠.
그렇습니다. 아유, 또, 근데 또 보기 좋네요. 어제 네.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축하 말씀하시던데 네. 어제는 쌍꺼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신 것 같더라고요. 선글라스 안 쓰시고. 저 친구 예의가 없죠? 예의가 없어. 예의가. 영식이라고. 예의가 없어. 영식이라고. 아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예의가 있는 그대로 너무 매너야. 말씀드렸는데. 자, 좀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락 연설도 했고 이 첫 메시지 이렇게 좀 했었는데 뭐 먹사니즘, 민생도 얘기했고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먹사니즘은 이제 상징적인 표어가 됐습니다. 네. 뭐 출마 선언부터 경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뭐 아무튼 저 먹사니즘은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해결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발언이고 현재 뭐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당연한 표현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이 표현도 사실 매 연설 때마다 등장했기 때문에 맞아요. 대대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제 깔아서 재생 에너지를 더 넓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은 사실 총선 때도 했고요. 지금 이번 경선 때도 연설 때 늘 나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장은 고수할 것 같고요.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이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회담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을 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진실 규명과 관련된 내용, 제3자 특검에 대한 압박을 한동훈 대표에게 더 가하고 있고 예. 국정 주도권을 용산이나 이 여당 쪽이 아니라 신임 당대표, 이제 재신임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더 가져오기 위한 어떤 그런 선언적 의미로 저는 그 발언들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대표 갑자기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신임 대표 축하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신임 대표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축하하셨네.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마음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금투세요? 조만간 많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건수세.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만나긴 만나긴 만나실 거죠? 만나십니까?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딱 제 조건 얘기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요 묻고 싶습니다. 저 분을 계속 쓰셔야 됩니까? 박영식이요? 예. 저요? 아니 뭐 그러면 코너가 상민당 아니면 동훈당 이런 거 할 수도 있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나오셔야 배종찬보단 낫겠네요. 배정표가 알겠습니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마 또 두 분이 만나는 모습도 이제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전당대 얘기 좀 해보면 네네. 자, 최고위원 선거가 좀 눈에 띄긴 띄었습니다. 예. 야, 이변이 있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예상 밖이었다. 네. 평가가 많습니다. 총평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중계도 하셨으니까. 예.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당심이 민심을 견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당심이 민심을 견인했다. 그렇습니다. 와. 일단 뭐 큰 무리 없이 당선권에 원래 있었던 후보들은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네. 그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이 세 사람은 일단 좀 배제할게요. 근데 전현희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 경선에서 일단 2위로 올라서더니만 전당대회 당일에도 ARS, 대의원, 여론조사가 모두 2등을 합니다. 와. 이거는 이제 권리당원들이 그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했던 그 발언에 큰 영향을 받았고 전현희가 역시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대목을 다시 한번 각인했다고 보고요. 그게 역시 다른 조사들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 대전, 세종, 충청까지 전현희 후보가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데는 그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5위, 뭐 6위 이 정도, 4위, 어쩌다 보면 4위 대부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정도 예상했는데 2위 해버렸어요. 당일에 다 모든 카테고리의 조사에서 다 2위를 와. 해버려서 그 살인자 발언 하나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판을 뒤집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현주 후보도요. 본인 스스로의 약진이나 어떤 본인의 캐릭터, 어떤 연설에 대한 역량, 전투력, 상징성, 인지도 다 있지만 가장 큰 포인트가 어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어요. 야, 원래 이현주 후보는 순위권 밖이었거든요. 그렇죠. 와. 그리고 여론조사가 가지는 이 어떤 비중이 30%였기 30%. 때문에 이걸로 이긴 거네. 그렇죠. 이걸로 뒤집은 거라고 봐야 되고 여론조사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야. 이게 지금 정봉주 후보가 지난주에 이 명파리 발언을 하고
또 이제 이 어떤 반전을 노렸다는 부분, 혹은 뭐 이제 나쁜 표현으로는 갈라치기다, 반전이다, 내지는 여론조사를 노렸다, 이제 이런 전략 아니겠느냐라고 대부분 다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현주 후보가 여론조사 3위, 재밌는 건 정봉주 후보가 한 자릿수 9.98%. 여론조사에서 거의 못 받았네요. 6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뒤집혀 버려가지고요.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여론조사에서 좀 받을 수 있지 그런 거 예상하고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이현주 후보가 인지도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당원들의 이 어떤 여론이 여론에도 반영이 돼서 즉 당심이 민심, 즉 여론을 견인하면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정봉주 후보를 순위권 밖으로 밀어내는 것에 여론조사가 함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너무 커 같습니다. 보이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서 어떻게 보면 그 뭐하는 거? 아니요. 술 먹은 거 저 친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사서 최대희 의원은 저하고 국회에서도 사실상 활동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최대희 의원 상당히 당내에서도 상당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예. 사실상 온화한 분인데 사실 어떻게 격앙된 모습으로 살인자다! 네. 이렇게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 제가 처음 봅니다. 그것 때문에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사상. 그 모습 자체가 네. 전당대회 출마를 한 이상 사실상 사실상. 모두는 민주당 당원들을 위한 그런 그림을 제공한 것이었다. 제공한 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림이었다. 가만 계세요 얘기하는데 국민 웃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침부터 코 좀 풀고 나오시라고 아침부터 댓글에서. 좀 흥! 그렇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비염이 너무 비염이 심하시거나 너무 심하시니까. 아침부터 좀 약주를 하셨는지 만성 비염이 죄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특검하세요 그만. 왜 합니까? 고맙습니다. 혹시 나오실 분 없습니까?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 웃습니까? 안 웃었어요. 안 웃어. 사퇴하세요. 사퇴를 왜 합니까? 국민 웃습니까? 안 웃어요. 턱이야. 알겠습니다. 좀 더 이어가죠. 네. 정봉주 후보, 경선 초반까지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위로 시작을 했어요. 원외 네. 1위. 1위, 2위 막 오가고 결국은 이 명팔이 이 발언. 그 발언이 사실 가장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여기 그 저희 뉴스 인사이드에도 나오셔가지고 출연했죠. 예. 실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어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이런 결론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 봅니다. 정봉주 후보 개인도.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정봉주 후보의 기자회견 그리고 금요일에 공개됐던 정봉주 후보의 SNS 이걸 다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걸 전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근데 패착이다. 예, 패착인 것 같고요. 전략일 수도 있는데. 전략이 아니었다면은 정봉주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아우 지금 몇십 년인가 30년, 40년.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기자회견에 ABC라든지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치인으로서 ABC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본인의 입장이 그 뒤에 명파리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어떤 사과나 유감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갔다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그러니까 됐어요. 저도 이 정도의 결론은 없었다고 보고 월요일에 기자회견 있고 나서 화수목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네. 기회도 있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떤 말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정봉주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서 빠졌다라고 보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안 했어? 어떤 말을 하지 않아서 밀려났다. 밀려난 것 같아요. 즉 사과나 유감 표명, 송구하다 정도는 만약에 좀 자세만 낮췄다면 더 낮은 자세로 임했다면 저는 프레임 전환이라는 오해도 안 받았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명파리가 일종의 프레임 전환이라고 이제 오해를 받아서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아서 이제 이 결론이 나온 거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해명하실 때 진위가 과장됐다. 박원석 전 의원이랑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진위가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진위가 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긴 한 거야 뭐야 라는 오해를 해버렸는데 금요일에 또 SNS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 네. 하지만 충심이었고 애정이었다. 이걸 또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달라지죠. 변명처럼 또 달라져요. 들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봉주 후보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 아하.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 계산은 전략은 네. 현실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더 놀라웠던 거는
본인이 아마 가장 믿고 있던 여론조사에서 6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현주 후보가 네. 약진을 해버렸고 예.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렸다, 낙선시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당원들이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의 영향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내긴 어려웠을 겁니다. 즉 당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심에 그만큼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거니까 네. 당연히 당원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뭐 맞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가 지역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를 받은 걸 보면 서울 경선을 제외한 나머지 경선의 결과가 전부 다 당선 1등, 안정권 안에 2등이 했어요. 1등, 2등이에요. 맞아요. 근데 서울 경선에서만 6위로 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명파리 발언이 진짜 영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론을 놓고 보면 지금 권리당원이 5위, 전국 대의원이 7위, 여론조사가 6위입니다. 다 떨어졌네요. 다 떨어졌어요. 예. 대의원에서 뚝 떨어지고 여론조사에서도 6위를 하니까 그러니까 즉 대의원들도 여론조사 응답층들도 설령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이제 민주당원인데 다 맞죠. 여론조사 응답층이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신문을 보면 개딸 거리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아하. 아니, 정봉주 후보의 해명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그렇지만 결국은 역선택 이런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영향은 없는 그 것 상관은 안 하는 저 당 네. 뭐 하든지 간에 내가 찍는다 해가지고 뭘 바뀌겠나.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당은 내 당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니라면 그렇죠, 안 찍죠. 그래서 저는 그 역선택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우리 민주당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결국은 당원 뜻대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대 정치는. 이게 결국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여론조사 응답층들도 이제 다 어쨌든 뭐 여론을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뭔가 이 정봉주 후보의 해명이라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다라는 않으니까. 생각을 분명히 하고 의심 가는 대목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당원들 그러니까 뭐 그래 뭐 개딸 열혈 당원들 다 좋은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맞는데? 라는 인식을 아마 이제 여론조사 응답층들도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영향이 매우 커서 결국 당원들의 그 어떤 당심에 여론이 귀를 기울여 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또 아니, 나왔습니다.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이 얘기 좀 그만하시죠. 아 이제. 그만할까요? 제가 조승래 우리 의원, 조승래 간사. 수석 대변인 아 대변인 임명했고, 됐죠? 예. 우리 이해식 의원은 비서실장 임명했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새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과거는 있고 예.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지금 국민들이 아하. 정치가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잠깐만 이거 정봉주 후보에게 좀 할까요? 아니 시청자들은 뭐 하냐 이게 아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가만히 계시죠. 좋아요, 좀 좋아요. 아니 조회수가 이렇게 왜 안 나와? 조회수 안 나와요. 좋아요 좀 뉴스 눌러주십시오. 마통 조회수 잘 우리 뉴스 예. 인사이다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전쟁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예의가 없는. 아니요, 아니, 흉내 내가 따요. 간사하게 웃지 않았어요. 예의를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찍은 아니겠지? 아니. 저희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예, 방송 일찍 와가지고. 일납니다. 예. 아무튼 뭐 박영식 씨, 예? 씨 예? 셰셰 여기서 셰셰가 왜 나와? 고마워요. 왜 그러십니까? 잘된 일이니까. 예. 자, 그거 뭐 그만하자 했지만 그래도 이게 최고위원 다섯 분 면면을 한번 살펴보죠.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우리 박영식 에디터는 5분 중에 누구에게 관심이 가장 갑니까? 예, 저는 제일 가장 관심이 가는 사람은 이현주 후보입니다. 아하. 기사 회생이었거든요. 5위로 됐어요. 기사회생 맞습니다. 기사 회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어찌나 좋았는지 현장에서 기쁨을 감지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럼 최종 그 결론 나왔을 뒤에 때. 사람들이 네. 예. 이현주 의원 됐다고 하는 게 다 장소리가 컸었어요. 예, 그렇죠. 제 느낌에. 그래서 이제 기적같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사람이 저는 역경을 좀 많이 겪어보고 현실적으로 좀 위기를 좀 맞이해봐야 어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또 얻게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현주 후보도 약간의 부침이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순회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또 이 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지를 좀 드러냈다고 보고요. 한 분만 전 더
짚자면 김병주 후보인데요. 김병주 후보. 저는 뭐 김민석 후보 못지않게 연설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게 자기 뜻을 표현할 줄 아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제 최고위원 자리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개성이나 또 전문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이제 현재 이 정부에서 드러난 당면 과제들을 보면 역사 문제라든지 국방에 대한 문제, 외교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앞으로 전면으로 등장한 것 같아요. 대두가 돼 있는 그런 예. 상황이어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해 보고요. 대한민국에 워낙에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봐서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김병주 후보가 좀 옳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뭐 또 한 개 짚어봐야 될 게 전현희 의원은 그 살인자다, 그 살인자 발언 그것 때문에 됐을 수도 있다, 2등까지 갔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최고위원들 발언들이 더 세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더 강해지길 바래서 강한 사람들 위주로 당원들이 준 거다. 당원들이 더 강해지길 바래서 더 강한 사람들 위주로 뽑은 것 같고 뒷말하지 말고 앞에서 강한 말 해라 이겁니까? 네. 그리고 강해질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후반부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당대회 경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한 달간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실책들에 대해서 또 네. 강조가 된 거고 모든 후보들이 연설에서 다 그 대목을 녹여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순직 해병대원 특검 문제 방송 장악 관련 문제도 있었고 매국적 친일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있었고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21개째 했고요. 그리고 네, 맞아요. 사명권도 남용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들마다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상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강한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강한 행동을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도 강조를 실제 연설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최고위원들은 지난 1기 지도부보다 훨씬 더 뭐랄까 강해질 것이다. 매운맛, 핵 매운맛 지도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떨어진 분들은 마음에 위로와 격려 우리 원희룡 장관 이런 것들이 네. 있어야 됩니다. 아유, 그렇죠. 국가이스럽게 예. 누구처럼 경험이 없이 네. 이렇게 함부로 있으면 안 된다. 왜 웃어요? 아니요. 누구 얘기합니까 지금? 아니 왜 그러세요? 고소하세요. 그렇죠. 고소를 왜 아니 저 합니까? 고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떨어진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겠지만 잘 힐링하시고 마음속에 귤을 바르고 한라봉을 잘 귤을 바르면 바르세요, 귤을. 치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복하십시오. 고소하세요 그러면. 고소를 안 합니다. 고소할 일은 네, 없습니다. 고소할 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원장관님. 네, 저 찍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당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백지화하세요. 그럼. 백지를 왜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죠. 국민의힘. 자, 한동훈 대표 취임한 지 한 달 맞았습니다. 어제 당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 참석했는데 일단은 먼저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 한번 우리가 평가 좀 해볼까요? 예. 박영식 우리 에디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제대로 한 게 있나라는 생각이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금투세 기억나잖아요. 그건 기억이 나는데 그거 네. 빼고는 없는 기억이 잘안 것 같습니다. 난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예. 좀 말씀드려보면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과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 사이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라는 그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야박한 평가 죄송하고요. 기억나는 건 일단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죠. 아우, 10일 그 정도 걸렸어요. 그쵸. 정점식. 그거 가지고 예. 김상훈 취임하자마자. 그 당연히 바로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못 최근 또 바꾸고. 윤리위원장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러웠어요. 윤리위원장 계속 임기 있었고요. 문제 때문에도 시끄러웠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뭐 한다고 하면 친윤 세력들이나 이제 원내 세력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요. 음흠. 그 용산과 여당의 수평적 관계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일단 당 대표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 문제 거론도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여당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는 대통령이 다 던진 이슈들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의 인사 문제, 음흠. 역사 인식 문제, 뭐 방송 장악 문제,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한테 반발하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생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이슈들을 던져버리니까 민생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대목들이 일단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발언하신 그 대목 중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역시 제3자 특검 문제입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뭐
거론된 게 없어서 계속 조건만 달고 있거든요. 요거 공약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사건 발생한 지 벌써 1년 지난 네. 시점이고 세부적인 내용 몇 개만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만 이제 추가하게 되면 바로 특검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자꾸 조건을 달아요. 네. 이 조건을 다는 모습도 사실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와 이제 회담을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문제를 두고 회담을 하게 된다면 조건 달지 않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기대가 되긴. 저는요. 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조건을 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입장은 명시하게 다 드러났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렇게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박영식 궁금합니다. 아니 만나신다고 했으면 만나는 저는 거죠. 박영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뭘요? 민주당은 위헌정 특검 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더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 이거는 갈팡질팡하는 거죠. 저희와 다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민주당 이거 입장이 뭡니까? 저희는 외려 입장이 제가 알려드릴까요? 일관되게 이 대변인이신가요? 민주당 제가 이해하는 입당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 죄송합니다. 예. 왜 이해를 하고 계시죠? 죄송. 아니 그냥 듣고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저희는 일관된 입장을 제가 봤을 때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게 갈- 취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좀 갈팡질팡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특검 같은 것도 왜 그 제보 공작 의혹도 같이 넣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또 생겼잖아요. 아니 근데 그 야당에서 넣는다고 하면 또 저는 한 대표님이 받으실 건지 난 그것도 받기는 좀 받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요 민주정당입니다. 저희는 얘기와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누구 정당처럼 99.9 받고 80% 이상 받은 정당이 아닙니다. 99.9요? 조국 대표님 말씀하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부럽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렸다고 주체는 언급을 안 아니 하시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무슨 싸이 노래입니까? 왔다리 저는 갔다리 그게 묻고 왔다리 싶습니다. 갔다리. 알겠습니다. 아니 왔다 민생 갔다 얘기하시는데요. TMF 사태 이거는 해결 안 할 겁니까? 그 토론하자는 정당 어디였습니까? 제가 토론하자고 나서니까 뭐 이거는 민생 이야기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 저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대표님이 박찬대 직무대행 나오라고 했으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님이 이제 찬대로 갔습니까? 왜 찬대로 그래요? 갔습니까? 그 이름 뜻은 대찬대. 아무튼 근데 그 한동훈 대표님이 이재명 저게 대표 개그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유 정말 그렇게 회담하시면은 이재명 대표도 못 만나요. 뭐 만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랑 그 이제 민생 얘기하실 거면 이제 어떤 뭐랄까 그 토론을 열린 마음으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저는 회담을 할 거 아닙니까? 다쳤다고 난 적이 없습니다. 야, 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두 사람의 어떤 그 약간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기싸움이 예.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막 계속 하면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은 어쨌든 미래 권력이고 예. 대선 주자끼리의 경쟁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범죄자라고 인식을 계속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범죄자를 만나서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또 대통령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고 계실 것 같기도 해서 두 사람이 진짜 이제 어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실 거라면 네. 저는 뭐 이제 저런 한동훈 대표의 저런 자세 말고 진짜 열린 좀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말끝마다 토를 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건을 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민생 걱정하신다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수세에 몰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 도입을 이재명 대표는 특검 도입을 전제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실체 규명,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일단 만나자라고 지금 던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 공작 의혹 뭐 이걸 안 하면 뭐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꾸 단서를 다시면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단서는 대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지금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대통령 그러네요. 영수회담은 안 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Let me 지나갈 introduce myself. 예. 와타시와 일본말 하지 마십시오. 그 아닙니다. 지금 평이 안 한미 삼국 정상 예. 우리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 저기 1년 1주년이 돼가지고 미래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공동 성명을 와타시아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인트로듀스를 섞지 않았습니까? 인트로듀스. 믹스를 해가지고 네. 그 소맥을 말았죠. 소맥 있다고 왜 그래 술을 마십니까?
아니 소맥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무시가 아니고 저도 좋아하지만 네. 네. 아니, 아니 소맥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 특검을 하십시오 소맥을. 아 참 이거 그럼 특검하면 또 거부하고 소맥까지 거부하죠. 거부하실 거면서 소맥은 거부 안 하실 거죠? 소맥은 무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이제 역사 문제나 이제 그 김태효 이 1차장의 중일마 발언 이거 뭡니까 좀 해결 진짜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이거 마무리 발언 속도 예, 마무리할게요. 사이버 지식인들이 문제입니다. 사이비 지식인들 사이버 가짜 뉴스를 상품화해가지고 팔아넘기는 반자유, 반통일 세력. 이거는 진실에 빠발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통일의 힘으로 진정한 광복을 실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어나요 웨이크업. 안 일어날 것 안 같은데요. 일어나네 거. 예, 윤석열 대통령님 뭐 경축사 때 얘기 반복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안주 없나? 안주가 없어요. 예, 좀 마른 안주로 내놔야지. 그거. 알겠습니다. 맥주 서비스 아닌가? 그거? 마지막으로 대통령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식당 박영식, 이상민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